정화불사 당시 청정기구의 상징이었던 학월 경산 스님. 총무원장직을 4번이나 역임하면서도 천축사 무문관에 들어 자물쇠를 걸어 잠갔던 참다운 수행자. 수많은 업적으로 한국 불교의 이상을 고추세운 스님의 남다른 지도력은 수행의 결과여 원력이었다. 자기보살이고 원력보살이 바로 이 경사스입니다. 끊고 맺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늘 소교와 선과 연불이 하나다. 정말 기수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고, 이 조계종단의 기초를 세우신 분입니다. 주생지는 경상남도 동산군 안산면 항수원 세양대자는 거성했습니다. 성담심이나 오랜심 타라든지 망공심 타라든지 그 사람에는 정을 봐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망공심이나 오랜심은 인간인데 인간만 그 사람도 정말 무슨 말씀이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을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정을 보시면서도 행정과 본래 그 선방수행과 둘이 아닌, 요즘 말하면 무처무시선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자기 환경이나 자기 위치를 탓하지 않고 출간 본분을 그대로 견제 나가는 거. 그 세계 불교도 회의 같은 거, 국제회의 같은 거 있을 때도 총단 대표로 나가시면은 어디에 어느 곳에 어느 때든 시간이 되면은 꼭 예불 빠지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서도 부처님을 향해서 마음으로 예불할 정도의 그렇게 철저한 수행자였었습니다. 무문관에서 그 시봉할 때 그게 무문관이라는 게 천축사, 도봉산에 있는 천축사에 있는 하나의 그 선방입니다. 선방인데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시자실이 되어 있고 2층에는 각 노선인데 이제 큰 스님들이 이제 3분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는 대중선방이 있었습니다. 대중스님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2층이 어떻게 하냐면 밖에서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래서 밖에서 열어주지 않은 사는 스님이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늘 그 혼자 이제 참선을 하시면서 그 2층 방에서 각 큰 스님들 방에서 공부를 하시고, 시자들은 밑에서 이제 시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양 시간 되면은 아침 이제 6시가 되면은 공양 시간이 되는데 그때 이제 공양을 갖다 드리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요만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사각으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공양을 갖다 드리고 또 아프실 때 필요하실 때 뭐 소화제라든지 약이라든지 그런 거 올려드리고 또 스님이 필요하신 그 물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 구멍으로 말씀하시면 또 저희들이 또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설득하고 조율해야 할 대처승당도, 주장하고 협상해야 했던 정부기관도 쉽지 않은 상대였다. 그러나 어떤 일로 누구를 상대하든 스님은 원만하게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언변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행정을 공부한 바도 없는 선승이었지만 스님에겐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로서의 당당함이 있었다. 일을 처리할 때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은 본래 타고난 성격상 이 스케일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백천강물이 다 바다로 들어가면 한 물이 된다. 한 짠맛이 드는 그런 바닷물이 된다. 그건 다분히 그때 정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포용해서 이 종단의 하나로 그쪽에서 2조 이후
이렇게 비틀어졌던 종단을 바로 세우는데 그런 그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라고 할까? 그래서 모두를 다 이렇게 포용해서 함께 버리지 말고 어떻게든 설득하고 서로 찾아가서 삼고 조력하고 이렇게 해서 승가의 본질인 그 화합, 모두가 화합해서 이걸 일으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참 다른 신념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 적대감을 가진 사람도 자기 감정을 막 그냥 그 분노로 막 쏟아내도 그분은 특징이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욕을 하면서 그 거칠은 말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표정은 전혀 불쾌한 표정이 아니었고 늘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냥 자비스러운 그런 그 모습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항상 그렇게 대했죠. 그러니까 감정을 갖고 와서 격렬하게 말하는 분도 은연중에 감화가 되는 거예요. 은연중에. 결국은 서로 감정을 풀고 그 화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또 이런 얘기를 또 화합의 명수라고 언제든지 낮은 자세로서 자기가 그렇게 연세도 많고 수행 경력도 많고 그때 종단의 행정기관에서 아주 그 종정신 밑에 제2인자로서 계시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아주 밑에 삼위승들을 만나도 언제든지 그 하심을 하면서 아주 뭐 상대방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의 부담이나 그 신임에게서 있기는 어떤 그 위험이나 그래서 뭐 권위주의 그게 완전히 다 녹아서 없어서 완전 그 천진하고 아주 평범하고 불과 본연의 자세인 수행자로서의 그 하심을 아주 철저히 하신 분으로서 가서 상대하기가 편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좀 어렵게 아주 어렵게 대해지는 그런 참 훌륭한 스님이었습니다. 그 스님께서는 그 관공서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정부 지도자들을 만났을 적에 뭘 우리 불교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좀 지나친 친절한 이런 게 없습니다. 아주 당당하시게 그리고 분명하게 정성종교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걸 꼭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거 무슨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무슨 눈치를 본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우리 조계 종단 보승들을 초청해놓고 그 문교부 장관이나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당신들 비우승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비우승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렇게 이 얘기했을 때 그때 경산 스님은 맨 젊은 스님이니까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는 다소 좀 흥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관을 향해서 하를 했죠. 장관님은 말을 삼가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장관이 경산 스님 모습을 보고 그만 자기 말이 실수했다는 걸 뉘우치고 실수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사과한 얘기도 있고요.
스케일이 크고 미래지향적이었던 경산 스님은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불국토를 이루는 데 축석이 될 만한 근본적인 일들에 심혈을 기울였다. 도제 양성과 역경사업 그리고 포교사업은 종단의 중점 사업이기도 했지만 스님이 공들여 이루어낸 3대 불사였다. 성경산 스님께서는 1962년에 이제 정화로부터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아주 혼란기를 겪었는데, 그랬을 적에 이제 동국대학교를 맡으셨거든요. 동국대학교를 참 어렵게 동국대학교를 이제 맡으셔갖고 이사장으로 이제 봉직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스님들도 불가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수행도 좋지만은 현대 학문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종비생이라고 하는 제도를 설립을 해서 순전히 종단에서 다 뒷받침을 해주고 동국대학교 입학을 시켜서 스님들 동국대학교 입학을 시켜서 현대 학문을 겸한 불교 인재가 나오도록 그렇게. 제가 그 1년 정도 이제 그 스님 시봉을 하고 나서 저에게 하루는 부르십디다. 공부를 아침에 이제 경전 공부를 마치고 나서 자고서자, 너 혹시 동대 가서 공부하면서 더 해볼 생각이 없느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때 제가 졸업할 때는 69년도 그때는 그 예비고사 제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예비고사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출가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예비고사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웠어요. 예비고사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학교 이제 그때 저희들이 이제 성악과 1기생이거든요. 불교대학의 성악과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불교미술학과, 철학과 이렇게 4개 학과가 있다가 이제 성가학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1기생인데 그때의 정문이 저희들이 30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30명이 입학을 해가지고 2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역경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걸 이제 총무원의 본무와는 좀 다르고 하나의 역경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서의 그 총무원장이 그 앞장서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운호 스님이 제가 되고 동국대학교가 발판이 되고 우리가 밀고 정부가 이제 이렇게 또 후원하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거기에다 아주 적극적으로 교수님께서 추진하고 안 되면 가서 또 찾아가서 그 일을 타개하고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그분이 그 역정사업에 기여하고 역적은 팔만대장경 우리 항구를 해야죠. 팔만대장경 있어도 우리가 영인에서 보지 않으면은 포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역경을 만드는데 이제 중심을 이제 생각을 가지시고 운어 큰 스님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이운어 스님을 역경원 원장으로 모시고 이제 역경을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작업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부처님 오신 날 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고 학생이고 초파일날 절에도 못 오고 불교가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셨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거기에 대한 이제 기획안을 저보고도 늘 만드시라고 하고 이제 늘 그 당시에는 공보부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그 청와대 쪽에 또 이야기하고 뭐 유경수 여사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각계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서 초파일 공유를 만들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투쟁을 해서
권리를 찾도록 1975년도에 그 4월 초파일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게 보니까 이제 총재는 서홍 스님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총재가 이제 경산 스님, 노스님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75년도에 아마 1월달에 그게 아마 공휴일로 공포가 됐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그 일조를 하셨다. 국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연속방송국이고 듣고 많이 봤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때 이제 영화도 이제 많이 봅니다만은 그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불교 부처님의 사상을 소재로 한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해서 좀 시청자들이 그 부처님의 사상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작가, 언론인들을 모셔다 세미나라도 하고 또 각 언론사에 그 중견분들하고 대화도 나오고 차단도 하시고 그래서 한국 불교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한국 불교를 어떻게 해야지 한국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가 또 한국 불교의 사회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언가도 아시고 그걸 개선하는 노력을 하시고 그런 것을 하시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포교 사업을 많이 그 독려를 하셨지만은 그 대표적인 게 군성제도 설립입니다. 이 군 포교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뭐 젊은이들은 누구나 다 군대를 가야 되니까 바로 그 불교를 발전시키는 데는 군 포교가 중요하다 해서 군 포교를 종단에서 이제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타종단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 또 군 당국도 생소해서 반대가 심했고 그랬던 것을 총무원장으로 계시면서 그 당시 총무부장인 숭산 스님하고 그 다음에 불교 청년회하고 합동을 해서 참으로 참 여러 각도로 노력을 많이 해서 결국은 군승제도를 따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일기생이 이제 장충식 법사님이라든지 해서 5명이 들어갔습니다. 5명이 참 인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갈 때는 군법사 들어갈 때는 11기생 군법사 11기생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이제 그 선방에 있었는데 불교 스님이 갑자기 오라고 해서 왔는데 군대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제가 왜 갑니까? 나 군대도 다 해결된 사람인데 그랬더니 군포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들 안 가려고 그러니 내 상자도 하나 내놔야 된다. 그래서 대학 나온 사람이 별로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이 30에 군대에 뽑혀서 군포교로 임관을 해서 들어온 거지요. 포기할 수 있나. 젊은이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데 그게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교라든지 또는 군대가 가장 좋은 그런 사회거든요. 명령과 복종의 사회니까 뭐 위에서 그냥 너 일로 법당에 나와 하면은 끌려 나와서라도 부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들으면은 그만큼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니까. 예. 그래서 23년 동안 저는 뭐 수계를 갖다가 한 8만 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의 그 말씀은 포교라는 것이 별다른 게 아니다. 선과 포교가 같은 내용이다. 선을 하면서 포교할 수 있는 것이고 포교하면서 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포교하면서 계율 정신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율과 선과 포교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이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부처님 전교 사업에 네가 일선에 나와서 매진을 할 테인데 거기서도 사도 정신 잊지 않고 계율 정신 잊지 말고 꾸준히 수행자로서 본분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그 중된 목표가 바로 거기 달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군포교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출가 수행자로 살아온 44년의 세월 가운데 절반은 수행자로, 절반의 세월은 한국 불교와 종단을 바로 세우는데 헌신해온 경산 스님. 우뚝한 스님의 법력에 감화받아 문화로 들어온 제자들은 많았으나 스님은 개인의 스승이기에 앞서 종단의 책임자여 대중의 스승이었다. 무릎을 맞대고 가르침을 주지는 못했지만 일에 임하는 스님의 자세와 태도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말씀보다 생생한 가르침이 되었다. 경산스님 같으신 분은 늘 공과사를 분명히 하는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어느 절에서 삼탄을 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그걸 행정절차상 총무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받기가 어려우니까 인간인지라 요새 말하면 뒤에서 이렇게 뭐 좀 갖다 주고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청탁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올려 나가서 해줄 수 있는데도 그런 일이 있으면서는 아주 딱 부결해서 다시는 그렇게 삼판을 허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나는 그 당시 젊었으니까 욕심이 좀 있지요. 그래서 우리 본사 하나 차지합시다. 이렇게 했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우리 본석들도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 되는데 좀 근거지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마 중의 근거지가 어디냐 이마. 제 방이다 중 수행도량이고 제 방이다 전국 사찰이다 내 집이고 수행도량인데. 그래가지고 아주 야단을 되게 맞고 나뿐이 아니라 다른 우리 문중 스님들이 주장을 하다가 그만 아주 그냥 얻어맞다시피 맞고 다 저를 다 주워버리고 그랬습니다. 아주 친한 분인데 그 절에 주지를 한번 하셨으면 해가지고 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주위 있는 분들이 원장 스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면 대란 납니다, 대란. 그러니까 아무리 친해도 본인이 생각해서 안 드는 건 누가 말해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스님 좋은 법문 하나 붓글씨 써주십시오 하는 것은 부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부탁하면 안 돼요. 그만큼 공과사가 분명한 분이에요. 스님께서는 당신은 선사이시면서도 상자들한테는 굳이 선을 갖다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선과 교가 다 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 교학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참선으로 들어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교 입선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선방에서 흔히 그 사교 입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교학을 부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막바로 참선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교라는 말은 교를 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선에 들어가기 전에. 교를 버리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우선 교를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진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선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늘 강조를 하시면서 당신 상자들한테도 가능하다면은 학교에 가서 동대 가서 공부를 열심히 배우도록 하라.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하라. 그렇게 권장을 하셨습니다. 네, 평상심시도라는 것은 평소의 그 생활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진리다. 평상심 대로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어떤 무문대도와 마찬가지로 어떤 규격된 어떤 공간에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해라. 그리고 어디 집착하지 마라. 걸림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늘 하세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네 번째로 총무원장직을 수행하던 중 스님은 호련히 이생의 인연을 놓으셨다. 한국 불교사의 길이 남을 업적과 그리움을 남기고 호를 탈탈 열반에 드셨다. 우리 스님 자체가 그런 애틋한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차가우신 분이었어요. 상제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뭐 애틋한 정 갖고 뭐 거래된 적이 없고, 그냥 그분의 행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거죠. 고향 생각나서 냉면을 드시는데, 냉면집 가시면은 다 미리 저희가 빼내. 그래서 드리면은, 이제, 짜게, 동치미물에 말아서 그냥 국수하고 해서 이렇게 드세요. 그 모습이 지금도 아주 훤해요, 마음속에. 그려지고, 예. 그래서 이 겨울이 되면은 특히 스님이 많이 그립습니다. 예. 제가 좀 더 일찍 출가를 했더라면은, 강원에도 가고, 그 다음에 선방에도 좀 있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군법사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 많아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그런 기회가 없었던 점이 참 아쉽고요. 가끔 원사 스님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눈물이. 오전에 몽조부 가게 되면 오후에 영어부 가고 이렇게 뭐 서로 이제 그런데 대체로 등남스님이 나서고 그 보좌로 이제 저하고 월화스님이 보좌로 전화시 쭉 전반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 이제 떼어진 거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다른 이해하고 이러길 1년 만에 종합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당대 4일 87년 8월에 시작하고 당대 4일 88년 8월 12일자로 정옥승이 되었습니다. 조화불사 당시 청정비구의 상징이었던 학월 경산스님.